이거는 이제 원리 탐구하고 좋은 식쓰기인데 이거는 그 수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적게 하고 잘해야지 이게 공부를 잘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영재원 분석은 이제 왜 이거 하냐면 이게 좋은 식쓰기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공부 방향이 여기 있어요. 고등부라든가 뭐 상관없이. 원리 탐구가 좋은 식쓰기인데 여기 원리 탐구는 이제 워낙 그 영재원 합격생들이 많다 보니까 영재원 대비용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이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조화에서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학년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연결고리가 있는 거, 특히나 교과 과정이 없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문제를 그 잘 풀어서, 그러니까 공부를 심한 문제를 푸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올 때 많이 얘기하는데 우스갯소리 애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 목표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숫자 중에 가장 좋은 쉬운 숫자가 뭔가요? 쉬운 숫자. 뭐 그냥 그 개그입니다. 많이 아시던데. 모르시면 내가 써드릴게요.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옛날에 지금 이제 대교 쪽으로는 대교하고 이렇게 그 교재가 나가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제가 코로나 전에 이게 전국 쭉 돌아다니면서 설명하는데 이걸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꿔놓고 왔어요. 어떻게 더 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요거 찍어야 알 수 있죠. 오늘부터 뭐 쉬운 숫자. 근데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목적은 이게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뭐냐 많이 그러잖아요. 1 더하기 1 볼까요?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딱 여기 있거든요. 그럼 보통 애들 학생들은 1 더하기 1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있고 창문이요 이렇게는 이렇게 뭐냐면 아 이거 훌륭하다네 그러죠. 근데 피곤함이라고 써요. 좀 공통하죠? 피곤함이 뭐냐면 1 더하기 1은 이제 이게 또 말장난인데 1을 하고 또 1을 하면 피곤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노동을 하지 말자 이거. 노동을 하지 않는 이제 오늘 그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식을 써야 되는데 이 노동은 전혀 좋은 식이 아닙니다. 글로 막 쓰는 거 그것도 소설이라고 해요. 이따가 이제 그 샘플도 보여드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앞으로 공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재원 합격하는데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제 저희 학원 그 목표는 저 퍼즐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새로운 퍼즐. 이거 저는 베끼는 건 안 합니다. 베끼면 나오는 것도 할수 있으니까 다 새로 만든 것들. 퍼즐은 모든 책에 다 퍼즐 다 들어있어요. 그 재미 쪽에 이제 관심이 좀 많고, 그다음에 원리 탐구는 정확하고 빠르게 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서 붙이면 좋은 식으로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서 그러면 더 잘하자. 근데 이것도 애들한테 물어보는데 대부분 없다는 애들이 꽤 많고요. 여기 왜 왔어 그러면은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여기 다 대부분 그래요. 꿈이 어떻게 없어? 막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꿈이 없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 대신 일관적인 꿈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놀자. 애들은 노는데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근데 원리 탐구는 뭐냐면 좋은 식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노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자는 겁니다. 선생님의 목적은 뭐냐면 공부량을 적게 하고 잘하게 하는 게 선생님 목표예요. 애들 막 괴롭히고 문제 엄청나게 풀고 그런 선생님이 해야 될 조건이 아니고요. 그건 그 노동자를 만드는 거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하게 할 건데 이쪽에 책을 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 대신 노동해야 될 분야는 또 몇 군데는 있어요. 소인수분해, 사칙계산, 인수분해, 이건 그다음 그 등식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거기에 핵심적인 거 이외에는 그 노동을 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놀자. 이거 왜 써놨어요? 그럼 이건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좋아하니까 써놨다.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목적은 놀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식을 써놓고 그렇게 식을 풀어서 만약에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은 풀 수 있겠냐? 아니요. 그럼 놀 수 있겠냐? 못 놀죠. 놀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식을 좋은 식을 써서 저학년 때 가지고 있던 식을 가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도
그걸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부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뭐 식 쓰는 것도 막 글씨를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핵심만 이렇게 골라서 하는 건데 그걸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거 잠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연세대 10명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는 2년 전에는 여기 7명인데 엄마가 한 명 빼달라 그래서요. 8명인데 7명. 왜냐면 중1에 합격하는 거예요. 여기 다 입학면들에서 애들은 여기는 초, 6, 중1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중1인데 못 가게요. 왜냐면 이제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영재고 가려면 준비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입학한 겁니다. 여기 좀 이름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고 그러잖아요. 없는 엄마들이 꺼려하는 어머님들 그 해도 괜찮다고 내가 물어봐 하는 분들 이 중에서 오늘 주제하고 관련 있는 학생이 이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뭐냐면 물론 이제 분당 쪽에 있다 이게 그 대치동 쪽 공부하고 왔는데 어머님이 와서 딱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 갔더니요 식을 써주게 했다고 하겠다고 식을 잘 쓰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얘한테는 성공을 못했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한번 와보세요. 그건 내가 확실하게 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왜 식을 안 쓰냐면 식을 쓰는데 별 그 도움이 되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왜 식을 쓰면 도움이 되는지 식을 써서는 안 되는 걸 알아야지. 아 내가 그래 써야지 이렇게 마음이 들어야지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안 할 재간이 없죠. 왜냐하면 점수 다 깎아버리거든요. 나쁜 식 있으면 다 내가 이따 보면 다 이게 하나씩 하면서 다 깎아요. 중간에 빠져 있는 것도 다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 다 하고 나면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갈수록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이 학생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 위에 생각보다 서울교대는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여기는 별로 없고 여기서 떨어진 학생들이 서울대 연대를 합격한 학생들이 꽤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물론 빨리 터지기도 하지만 늦게 터지는 애들 꽤 많거든요. 왜냐면 하나씩 써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뭐 KJMO도 이게 특강 마지막 특강이 6월 말 7월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 학생도 참 안타까운 이 학생은 서울대하고 연대 두 군데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 마지막까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연대 가면 위험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연대를 거짓말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 아니 엄마가 거기 가라고 해도 억지로라도 못 가게 해야죠.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시 합격하고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그 위에 학생들 여기는 학생 다 오래된 학생들입니다. 여기를 이제 보시면 서울교대는 10월 6일 날, 서울대는 10월 5일, 연대는 9월 28일인데 여기 보시면 다 서술형이에요. 그 교대는 5문제, 작년에 4문제인데 올해 5문제 맞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20문제가 나왔어요. 거의 단발형으로 다 서술형인데 S라고 써놓은 거는 스토리텔링 형태 문제가 길어요. 현실과 관련된 것들 문제들이 대부분 많이 깁니다. 그리고 문제 하나 나오면 거기에 이게 한국에 이렇게 그 한 3개 정도의 새끼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 자세한 것은 한 3월달쯤 내가 할 거거든요. 여기는 간단하니 뭘 보이려고 하냐면 다 서술형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연대는 단답형이 있는데 단답형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 40명을 뽑기 때문에 이런 수가 많아요. 그러면 아마 1차로 걸리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보면 다 대부분 서울대는 여기는 90분 동안 1시간 반, 여기는 120분, 여기서 90분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시간이 안 모자라요. 여기는 시간이 약간 모자라고 여기도 약간 모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보면 다 서술형이야. 그래서 서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 교육청도 다 서술형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창의 인상 이번 토요일 날 시험인데 예전에 면접이 있어서 면접 대비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창의 인상 시험이라 참 글쓰기가 나와요. 이게 글을 잘 써야 돼요. 주제나 이런 거. 그래서 내일은 내가 얘도 써야 되는데 거의 못 써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쓰고 어떻게 하면 못 쓰고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를 다 가려줘야 되는데 애들이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이제 원리탐구는 우선 그 어떤 거냐면 책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초등학교 아까 뭐 부원장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여기 딱 2단계입니다.
이 두 단계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근데 어디 보면 엄청나게 많은 단계를 하는데 그거는 애들 노동시키는 거야 안 돼요. 애들 대수는 공부 적게 해야 되는데 두 단계만 해도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보면은 여기가 3, 2, 1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5, 4 여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생각보다. 여기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까지 하면 여기는 1년 몇 명 안 됩니다. 여기 툭 튀어나오기도 했지만 여기 원래 영재고 애들 대비 영재고 대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제가 그쪽 못한 이유가 영재 교육원 하는 애들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애들 시끄럽잖아요. 큰 애들 다 나가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게 이제 그 KM 대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겨울방학 특강은 그 원리탐구 제가 직접 다 합니다. 그 이외에 뭐 다른 것도 있으면 참고를 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원리탐구는 주로 과정 중심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잘하든가 공부 잘하든가 못하고 이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심화 과정을 풀게 하는 거고 그리고 교과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 교과 이외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따 한 문제 하나 풀어드리겠는데 이게 과정 중심으로 돼 있고 풀이 이게 테스트 및 첨삭지도 이런 부분 철저히 합니다. 테스트라든가 이걸 통해서 많은 부분 애들이 교정이 되거든요. 아까도 아까 얘기를 하던데 테스트가 본인이 아는 것 같은데 알지도 못해요. 그런 경우 꽤 많고 나한테 그래 이거 뭐 하다가 이거 엄청 쉬워요. 그래? 너 시험 100점 오면 나한테 죽는다 내가. 그러죠. 쉽게 생각하는데 점수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시험 여기도 합격자들 대부분 그러거든요. 물어보면 또 시험 어때? 그러니까 쉬웠는데 뭐 너는 떨어지겠구나.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은요 딱 봐서 어려운 게 몇 개가 보이면 어렵다고 해요. 근데 쉬운 잘 못하는 애들 몇 개 아는 게 보이면 쉽다고. 그 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저희가 원리탐구 책도 보면 쉬운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걸 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어려운 문제도 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풀고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쉽게 내요 제가. 그 대신 이제 시험 문제 좀 어렵죠. 그게 좋은 식의 이제 가장 판단 기준인데 쉬운 것을 보면서 풀면서 가서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과정 중심이면서 이게 특히나 저학년 때 왔을 때 학생들이 어머님들이 이제 그 테스트를 보기 전에 굉장히 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고 아닌 학생이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보는 기준은 좀 달라요. 근데 어머님들 보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이거 식을 안 써서 막 영재다 이런 애들 있거든요. 막 식을 안 쓰면 답이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이따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 여기는 하여튼 교과 플러스 알파이고 이게 그 심화 과정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화 과정의 바탕? 식 쓰는 거에 여기서 거의 다 여기서 지도를 다 합니다. 식 쓰는 거. 그리고 연관고리, 저학년에서 고학년 넘어가는 관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쭉 연결시키는 이런 거에서 그동안 배웠던 공부들이 어떻게 보면 정리 내지는 이게 위의 학년과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심화 문제를 이거 끝나고 나면 심화 문제가 옛날에 못 풀렸던 게 많이 풀려요. 왜냐하면 모르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과정에 없는 내용들이 심화 과정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떠나서 애들이 뭐 이렇게 자기가 여기 특강 한번 이것만 들어보시면은 그 다음엔 결정하시면 돼요. 애가 나한테는 괜찮다 아니다 이런 거. 자 맞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와서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식쓰기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은 식쓰기에 우선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좋은 식쓰기는 뭐냐면 우선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까지 할 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술 순서와 방법도 알아야 돼요. 순서를 뭐부터 써야 되고 애들 막 오른쪽부터 썼다고 막 화살표로 넘어오고 다 제가 깎아요. 왼쪽부터 써야 돼 이렇게 와야 되고 그다음에 뭐를 써야 되고 뭐를 써야지 않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학년에 맞는 풀이가 돼야 되지 이 학년 넘어서 막 선행을 했다고 그거 갖다 쓰면은 제가 못하게 해요. 왜냐면 외워가지고 하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학년에 맞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재고 대비할 때는 컨비네이션을 가르쳐줘야 돼. 그거 못 쓰게 해요. 그거 쓰게 되면 머릿속에 공식이 들어오니까 공식이 들어오는 순간 애들은 망해요. 그냥 명제성 사라져버려요.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과정을 쭉 하다 보면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영재 교육원 시험이 다 그런 형태예요.
앞에 좀 쉽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그게 어려운 문제로 바뀌면서 공식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영재라고 생각하는데 공식을 외워가지고 그걸 적용을 시켜요. 그리고 싹 바꿔버리면 다 틀리죠. 잘하는 들 내가 이렇게 하면 거의 어떻게 빵점 나와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막 엉뚱한 것들 이렇게 내버리면. 그리고 막 융합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가장 그 학년에 맞는, 그 다음에 그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바뀌거든요.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식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능력인데 이거는 쉽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 요거는 꼭 써야 돼. 만약 요거 안 쓰면 내가 감점시킬 거야. 이래도 맨날 까먹어요. 요거는 쓸 필요가 없어. 막 계산을 막 해놓고 이게 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식이 아니에요. 계산을 그냥 지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이 좋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문제가 복잡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요 시험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려운 문제로 가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부터 시작을 하니까 책이 쉬워 보여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책이 딱 보시면 막 쉬운 것도 몇 개 보이잖아요. 절대 쉽지 않아서 이제 좋은 식을 쉬운 문제를 푸는데 노동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거. 답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근데 그렇게 푸는데 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워지면 아까 뭐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야지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공식은 뭐냐면 문자로 나올 때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답을 찍어서 맞힌다든가 노동으로 맞힌다든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딱 나와서 그러니까 애들 막 답 나오니까 막 풀잖아요. 그 답은 아무 의미가 없어. 차라리 그러려면 놀아라 그러거든요. 그 답을 그렇게 맞춰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그 용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서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학년이 올라가서 쓸모가 있어야 되고 그게 좋은 식입니다. 그리고 풀이 방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막 소설을 막 쓰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결하게 써야 됩니다. 이것도. 딱 하고 한눈에 착 들어오게. 아까 이쪽 있으면 내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차피 원리를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원리탐구 공부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떤 원리를 적용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 그러면 뒤에 올라가면서 공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 기호를 문자로 바꾸면 이제 고등학교 쓸모가 되잖아요. 그걸 이제 하다 보면 문자로 하다 보면 공식이 만들어져요. 그럼 머릿속에서 공식이 만들어진 과정이 들어와 있을 때 앞으로 이제 응용 문제들이 막 융합되잖아요.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올 때 찾아 들어가요. 많은 문제를 풀 필요가 없는 거죠. 애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 제가 알아요. 대충 시험 보면은 얘는 합격하겠구나, 이거 아니겠구나 대충 내 머릿속에 있죠. 왜냐면 그걸 뭘로 판단하냐면 시험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책 그대로 나올 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합격한 게 아니고 이 학생은 어떻게 그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길을 찾아가요. 내가 시험 문제를 똑같이 안 내거든요. 엉뚱한 게 보이는데 달리 내서 얘가 찾아오나 안 보고 있어요. 모의고사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모의고사 딱 보면서 엉뚱하게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웠던 내용들이 약간 바뀌어서 나오는데 그걸 찾아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합격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대신 이제 합격자가 어떨 때는 막 교대가 많았다, 어떤 서울대 많았다, 연대가 많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서울대나 연대 같은 경우는 연대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두 군데 합격한 학생들이 연대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런데 서울대 쪽은 인원수가 적어서 떨어지는 애들이 없는데 연대 가서 많이 떨어져요. 재작년에는 많이 떨어지는데 올해는 떨어지고 한 명 떨어지고 아까 그 학생은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그럼 좋은 시는 쓰는데 뭐가 그러면 도움이 되느냐?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가면서 계속 막 양이 많아지면 그 전에 공부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학년이 공부 제대로 하면 올라가면서 그냥 약간씩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식의 기준인데 학년이 올라가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판단 기준이에요. 그게. 그래야지 공부량이 줄어들면서 이 수학이 쉬워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그 신호과정 정도 하면 고등학교 할 게 없어져 버려요. 잘하는 애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영재원 합격한 학생들은 거의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풀이 시간을 줄여주고 시험 시간 활용이 굉장히 용이해지죠. 일단 문제 풀어줘서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시간이 모자라다. 이거는 공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빠르게 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시험장에서 그 완전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간 내에 이렇게 특히 내신대비, 중학교 올라가서 내신대비 할 때 45분 동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걸 최소 30분 내에 다 풀고 어려운 문제를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이학번에 내신대비 한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오셨더라고요. 저기 문제를 저 끝까지 보셨는데 애들이 그 시험에서 그 쉽게 푸는 방법들 아까 원리 탐구 그런 것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거 식을 잘 쓰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그 반복을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그때 식이 써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어서 갈 수 있는데 막 노동으로 하고 보면 이제 못 찾아요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했나 생각이 안 나요. 좋은 식을 쓰면 이게 수식으로만 쓰거든요. 쓰면은 그다음 다시 발에 돌아와서 그 다음으로 이어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식이라는 게 그런 거고 그리고 이 수능도 지금은 이제 오지선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 가면은 나옵니다. 이제 2028년도에는 서술형이 나오게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을 잘 쓰게 되면은 딱 보면서 식 딱 거는 순간 아, 얘 공부 잘하겠구나. 나도 금방 보면 알아요. 아, 얘 공부 잘하겠네. 왜냐면 뭘 쓰고 뭘 쓰지 않으면 금방 알거든요. 지금 와서 이제 식을 써야 되니까 학원에서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막 소설처럼 계속 써요. 그리고 식을 안 쓰는데 이제 안 쓰고 답답 맞힌 애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재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천재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천재. 하늘에서 재앙이 됩니다. 사라져요. 영재성이 사라져버려요. 이 얘기도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어머니들 와가지고 막 식도 안 쓰고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야 이게 영재구나 그러는데 그거 영재 아닙니다. 어머님도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뭐랄까 근데 애들이 이제 변명은 이렇죠. 아니 식도 안 쓰면 답이 나오는데 왜 식을 써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식은 이제 그건 쉬울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죠. 그래 또 함수 쓰지 말라고 요 문제 이렇게 내면 어떡할 거야. 안 되는데요. 노동으로 막 풀어요. 그럼 이렇게 노동 풀래? 숫자 크게 해버리거든요. 못 풀어요. 그건 절대로 좋은 식이 아니라 외워서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자로 딱 내는 순간 아니 망했다 그러죠. 못 풀어야 아예 못 풉니다. 그게 좋은 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식을 안 쓰게 되면 이제 다음부터 식을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렇게 써야지 다음에 이렇게 다른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틀을 해야지 풀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쓰지 말라 해도 다 씁니다. 그리고 더 이제 무서운 건 내가 점수 다 깎아버리거든요. 완전히 빡점 처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붙잖아요. 점수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애들이 와서 제일 먼저 와서 자기 점수 확인해요. 처음에 와서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뭐 밑에 빨려 있으면 왜 그러지? 한번 좀 봐라. 다 전부 다 바꿔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천재가 이렇게 재앙이 내린다고 이거 정말 재앙이 내립니다. 특히 잘하는 공부 그 어렸을 때 영재들이 사라지는 가장 1번이 뭐냐? 시간 쓰기예요. 내가 저처럼 아마 영재들 많이 본 선생님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를 숱하게 많이 봤는데 몇 년 있다 돌아와도 거꾸로 한 애들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 다 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식도 안 쓰고 이런 애들 또 식을 쓰는데 그게 이제 시간 낭비예요. 막 소설처럼 막 쓴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식쓰기 예를 이제 보면은 여기 제가 여기를 수업하기 전에 브리핑이라든가 수업 시작 전에 이 얘기 다 해요. 그 보면 중요 사항에서 줄을 긋고 주의할 부분에 밑줄을 쳐야 되고 미지수 설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게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어떤 걸 쓰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후로가 식을 간결하게 쓰라거든요. 간결하게 쓰는 것은 한글을 어쩔 수 없을 때만 한글을 써야 돼. 그 외에는 다 수식을 써야 돼. 한글을 쓰는 순간 시간도 많이 걸릴 뿐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쓸모가 없고 뿐만이 아니고 공식이 안 만들어집니다. 간결하게 써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빠뜨린 게 있나 없나 확인하고 답 쓸 때 표시하고 이런 부분들 쭉 가면서 시험지 보면 여기 그 평가 항목, 식쓰기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있어요. 한글 한글 엄청 써놨잖아요. 이게 공부 잘하는 애거든요. 다 이제 그나마 여기 잘 써서 이게 한글 줄일 거 여러 내가 써요. 한글 쭉 엄청나게 써놨잖아요. 수식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답은 다 맞았으니까 내가 하는데 이렇게 수식을 써야 됩니다. 식이 이렇게 수식으로 거의 다른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건 좋지가 않은데 이게 식이 아니라는 거죠. 보기도 사나워요.
여기서 보면 여기 밑에 요 줄 이렇게만 딱 써도 돼요. 여기서도 여기 다 쓸고 가지고 여기 있는 요 시기이 중요하잖아요. 요런 것들 여기도 여기를 뭐 잘 썼고 이렇게 보면 내가 풀이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 물론 잘하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물론 내가 해놓고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어머님들 생각이 애들이 그래요 외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다 감점시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줄을 이제 그렇죠 이렇게 여기 이제 분배 교환 높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8배 이렇게 식을 쓰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9배 그다음에 이렇게 식 쓰기.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이제 가장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2하고 5예요. 동그라미. 이거 하면 애들 깜짝 놀래요. 여기 뭐냐 그러면 10인데요. 그래서 그다음 왜 10인데? 그리고 애들이 뭘 대답을 할지 몰라요. 왜 10? 아니 저게 10이니까 10이죠. 뭐 그러고 있어요. 이게 왜 10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거 10인데 10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왜? 그잖아요. 10인데 10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왜 10이냐? 그러면 0, 1 쭉 가서 9가 되고 10이 되면 올라가고 1의 자리 없다라는 표시다. 이렇게 올라가고 없다는 표시예요. 이게 만약 오진법이면 0, 1, 2, 3, 4, 5 하면 여기 5거든요. 이 약속인데 애들은 이게 10이니까 그냥 10인 줄 알아요. 2일 수도 있어요. 0, 1, 2 하면 이진법에서는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게 2예요. 3은 이렇게 3이고 근데 이게 다 진법인데 제가 진법을 잘 하니까 뭐 특허도 내고 그렇겠지만 애들이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구나. 근데 무조건 막 외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응용문제 나오면서 그냥 이제 가요. 금방. 그리고 이게 면접 가면 금방 알거든요. 이거는 아마 입사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면접 사항이에요. 이거 왜 10이냐 물어보면 애들 깜짝 놀라죠. 저학년 때부터 다 알아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십진법에서는 2 곱하기 5니까 2하고 5가 만나면 동그라미 생기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0이 생기면서 이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기 2 두 개 있잖아요. 여기 5 두 개 있잖아요. 동그라미 2개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 빼면 맞나요? 이거 하나 빼면 맞네요. 하나 빼면 곱하기 11을 해야 되는데요. 1 0 8 9 0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이거 하나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는 그 저학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소인수분입니다. 5학년 때 애들 5학년 1학기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건 소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데 그 소인수분해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5학년 1학기 딱 들어가면서 애들이 꽉 막혀요. 4학년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5학년 꽉 막히잖아요. 또 중학교 1학년 때 가려면 문자식에서 꽉 막히고 또 중학교 올라가서 중3에서 인수분해하다 또 꽉 막혀요. 한 세 군데서 이렇게 무너져요 애들이. 근데 그것을 미리 알고 쭉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다 소인수분해거든요. 뭐냐면 동그라미가 2 오잖아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식을 이렇게 쓰게 해요 제가. 이건 뭐 다음에 이제 계속 공부할 때야 이제 여기는 이제 원래 탐구에서 이렇게 하게 하고 실전에 가서는 그냥 바로 나오죠. 이것도 저학년 2학년 1학기 때 나오는 덧생각, 곱생각의 관계인데 숫자가 커지는 것 뿐이에요. 여기가 4개니까 이거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그냥 암산을 하죠. 근데 숫자가 커지는 것 뿐입니다. 이거. 저학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걸 다 알고 이게 뭐구나. 그러니까 애들은 잘 몰라요. 이건 이렇게 돼서 덧생각, 곱생각의 관계 이렇게 하면서 문자와 시가 다 연결되거든요. 그게 이제 원리탐구 과정에서 해요. 이 저학년 때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학년이 올라가면 다 써먹을 수 있어야지 공부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배웠던 거고 앞으로 배운 거 막 달리 보이는 건 공부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건 초등학교 5학년 나오잖아요. 약수 개념을 1로 나눠보고 2로 나눠보고 다 나눠봐서 그게 첫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가면 여기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니까 1, 2, 3, 4, 6, 10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떨 거야? 그죠? 여기서 쭉 해야죠. 그럼 이것도 1 곱하기 3,600, 2 곱하기 2,000
6,800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쓸모가 있는데 이거 나오는 개념부터 이렇게 쭉 하는 거 이거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쓸모가 있고 이렇게 쓸모가 나고 커지면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대책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럼 놀 수 없잖아. 요거 하면 놀 수 있겠어? 그러면 이제 식을 바꾸죠. 아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럼 소인수분의 개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2의 제곱 이렇게 곱하기 3 하니까 여기서 2의 제곱이 4니까 어떻게 이게 약수 몇 개 나와? 그러면 1, 2, 4 여기 1, 3 아니 그게 분배법칙 연결되면서 경우수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경우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애들이 안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나오는데 그때 가서 늦어요. 원래 탐구를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하거든요. 노동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우수가 안 돼서. 영재 시험은 경우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애들이 다 노동을 하잖아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데 푸는 방법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그럼 이게 좋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3 곱하기 2에서 6개. 그리고 다 약수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곱을 어떻게 다 곱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봐라. 2개씩 곱하면 자기 자신 나오잖아. 그러면 12에 3제곱. 그럼 이거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소인수분해 하면은 2에 4제곱 곱하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외웠다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애들 다 해요 이제 가면 6은 36은 6 곱하기 6이잖아요. 그럼 2, 3, 2, 3 머릿속 쪼개는 거예요. 0, 2, 0 요 동그라미 보는 순간 2, 2개, 5, 2개 딱 빼놓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약수는 5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45 이렇게 45개 나오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 1부터 1, 2, 4, 8, 16 여기 1, 3, 9 1, 5, 25 곱하면 전체가 착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쭉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게 이때는 이렇게 시켜야 되고 요거는 성능이 올라가면 이렇게 가고 이제 그걸 이제 문자로 바꾸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한 단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다 끝나요. 그래서 보기에 요거만 딱 나오니까 문제 쉽네 이렇게 할 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말씀드려요. 문제 자체는 쉬울지 모르지만 이게 가르치는 거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꽤 많이 가는데 이것도 노동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방이 있는데 전람회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 형태의 문제인데 두 방사에 통하는 문이 하나씩 있는데 문이 옆으로 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복도 들어서 모든 방을 다 지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수 있는 거 얘들 여기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어디로 가? 이리 가면은 여기 못 가고 여기 가면 여기 못 가잖아요. 안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가면 그려볼까요? 이거 쉽네. 됨. 이렇게요. 여기까지는 노동으로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나오겠죠. 입구가 A일 때 출구로 가능한 곳이 몇 개냐? 이렇게 하면 이제 망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고, 이게 왜 되고, 이게 이제 원리 탐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왜 이게 되는지 안 되냐고 볼까요? 그걸 이제 OX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를 이제 O라고 하면, O로에서 갈 수 있는 파일 때 X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X에서 갈 수 있는 거 O로 이렇게 표시를. 그럼 이런 형태가 보여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왜 안 되는지 파악을 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5에서 출발해서 계속 가서 X, 5 여기 가면 아까 내가 한 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것도 맞나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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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다가 가서 이제 5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 세 보면 5가 6개예요. X도 6개 있죠. 근데 5X 하다 보면은 5가 그 6개 갔는데 X가 갈 때가 이제 5로 가면 그 다음 갈 데가 없잖아요. 못 가잖아요. 5로 끝나야 되니까. 5가 하나, X가 하나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풀자고 하는 게 대부분 영재원 시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 이걸 그 다음 왜 되느냐? 이거 보면 아까 이렇게 있죠. 5X, 5 쭉 가서 X로 가니까 5X 개수가 맞아서 나올 수가 있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면 입구가 A일 때 출고를 가능해서 몇 개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시험 때는 시험 크게 내죠. 제가. 노동을 못 하죠. 막 노동을 해야지. 이거 그냥 쉬워요. 이거. 그러면 아주 숫자 크게 이렇게 내면 이제 망가져.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그럼부터 시간 이제 바꾸죠. 이걸 내용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식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를 잘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도형인데 애들이 이렇게 많이 풀어요. 이거 보면은 여기 나오는 뾰족뾰족한 게 별 있잖아요. 별 합하면 몇 도냐 그러면 뭐 쉽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여기 이렇게 합해서 이쪽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요걸 한 두 개를 합하면 여기가 되고, 그러면 삼각형 하나 되니까 180도 그래서 연마들 신기하게 잘하는구나. 그다음 요만큼 요거요. 그다음 또 딱 재가지고 이렇게 해서 삼각형 하나, 사각형 하나 540도면 그다음에 N개는 그래 망했다. 그렇죠? 좋은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도 풀 수 있고 이 문제도 풀 수 있고, 만약에 9개쯤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못 풀려. N개 나오는 순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식이라는 건 이것도 풀 수 있고 이것도 다 풀 수 있어야 되니, 그러니까 공부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뭘 이용을 하느냐 보면, 이제 여기서는 다 보면 특징이 요 안에 다각형이 생기잖아요. 이 다각형의 외곽의 총합은 360도예요. 내가 그걸 원리탐구 수업할 때 여기 시험에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거 앞으로 계속 쓴다는 거거든요. 이거 시험 만약에 이거 틀리면은 내가 이거 벌금을 매겠다 그러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다 이제 들어오게 해요. 그럼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럼 원래 여기 있는 거 밑에까지 다 해요. 여기 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다 합해요. 외곽 두 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5개니까 5 곱하기 180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그 다각형의 외곽의 총합은 360도인데 양쪽으로 2개를 빼야 돼요. 빼기 360 곱하기 2 하니까 180 나온 거예요. 만약 7개면 7 곱하기 180 빼기 360 곱하기 2 나오고, 만약 n개 그러면 n개 그러면 n 곱하기 180 빼기 360 곱하기 2 하니까 n-4 곱하기, 그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문제 나오면 그냥 하나로 전부 다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 다 풀 필요 없잖아요, 사실. 이 문제 푸는 방법, 그리고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당연히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저한테 오는 학생들은 오래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많이 다니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와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때가 많이 오는데, 그 꾸준히 저학년들 쭉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다 쌓여요. 그 책도 마찬가지로 다른 책도 이런 것 내용들이 다 요소요소에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면 공부량이 많이 줄어들고, 식 쓰는 걸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앞으로 식 쓰지 말라 그래도 써요. 특히 저학년 때 그 자취 못하면 학년 올라가서 완전히 안 됩니다. 안 잡혀요. 저학년 때 꼭 잡아야 돼요. 중학교가 잘 안 잡힙니다. 물론 이제 6학년 애들도 와서 아까 그 부원장 얘기하신 6학년 때 들어와서 원래 밑에부터 끝까지 가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테스트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지. 떨어뜨리는 언제 떨어뜨리냐면 시험 영재원 시험 볼 때 내가 많이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봐서 합격 가능성이 반쯤 돼야지 내가 뽑거든요, 마지막에. 왜냐하면 안 되는 애들 뽑아서 욕먹죠 이거. 딱 될 애들 반쯤 된 애들, 그 애들만 뽑는데 그 애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학년 때부터 나한테 했던 애들은 금방 딱 보면 너는 해도 돼, 너는 안 돼. 쭉 금방 걔네들 시험 안 보고 들어요. 마지막에 가서 떨어뜨리는데, 기본 여기 그 원리 탐구를 한다는 이런 경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차원차례 될 수 있으면 밑에서부터 해야 돼요. 그 얼마 기간이 안 걸리니까, 많아봤자 8주 12주니까 그거 금방 잘못하면 어려운 것도 하게 되면 꺾여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될 수 있으면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부를 잘하려면 뭐냐, 무슨 식쓰기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푼 양치기라고 해요. 양치기 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꼭 양치기 할 때 세 군데 있어요. 소인수분에 방정식, 사칙계산, 인수분 요거를 세 군데. 초, 오, 중, 일, 중, 3. 그 부분 내가 혹독하게 시키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만들어요. 이번에도 인수분을 시키는데 5학년, 6학년 하는데 커트라인이 90점이에요. 한 개만 딱 틀리는 순간 내가 다시 그동안 했던 거 한 3페이지짜리 한 100문제 다시 써요. 다시 다 풀고 그 다음 또 시험 봐야 돼. 그럼 인수분해도 소인수 이런 건 잘해야 되거든요. 그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 양치기는 세 군데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단계를 지켜야 돼요. 너무 손에 빨리 가면은요 밑에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전체가. 밑에 있는 게 차곡차곡 쌓여서 위에 있는 게 차라리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니까 밑에서 다지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위에 근데 어떠신 분들이냐면 정석 가면 밑에 게 다 나와서 몇 바퀴 돌리면 돼요. 그런데 그건 못하는 애들의 얘기고요. 제가 가르치는 영재들은 물론 못하는 애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잘하는 학생들은 밑에서 정확하게 하거나 위에 올라가고 그걸 혼자 다 해요. 그게 아마 가장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잘하는 애들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머님들이 시험 보는 게 이게 허송서울 같은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아까 있지만 이거 쉬워요 그러면 너 100점 오면 나도 죽어 그러잖아요. 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식 쓰는 때도 시험 테스트를 보면 식을 다 쓰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면 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책을 한번 쭉 다시 봐요. 그러면 그 시간의 효율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걸 보기 때문에 2배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 시험 잘 접수 안 나오면 엄마 혼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붙어 있는 게 자기가 잘 보려고 붙여놓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 시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제가 합격생들 많이 배출하는 건 아마 여기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종합시험 볼 때 전체 시험지 다시 비어 있는 거 다 줘요. 그거 다 풀지 않으면 시험 못 보게 하는데 이따금 시험원님들이 이거 안 해도 되나요? 자꾸 우기시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럼 바로 다 깔려요. 뿐만 아니라 그 깔리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그동안 배웠던 공부가 자기 거가 돼야 되는데 자기 거가 돼야지 뭐 너만 잘하고 뭐겠어요. 애들이 잘해야죠. 이 과정에서 자기 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무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역적 문제 지향이라는 건 뭐냐 공식을 외워서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건 영재가 아닙니다. 가면서 갈수록 이제 계속 사라지거든요. 외워서 쓰지 말고. 그리고 식이 없으면 답만 쓰면 굉장히 큰 역효과가 나오고 제가 이제 KGM 할 때도 그 단답형인데 모의고사만 내가 단답형으로 내지 그 애는 전부 다 서술형이 돼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리고 지나친 선행을 하게 되면은 이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잘하는 애들 지금 보면 한 5학년, 6학년도 거의 중학교 끝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잘하는 애들 하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너무 빨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고등급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근데 좀 잘 안 되는 애들 공부가 좀 덜 되는 그런 애들은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지만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 딱 문제 보면 쓸데없는 문제 너무 많아요. 그거를 풀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 이 문제를 풀어서 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유 없이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애들이 딱 봐도 이거 나쁜 문제죠. 다른 책 가져가서 X표를 쳤다 그러면 엄마들이 물어봐요. 이거 X표를 치는데 맞냐는 것 같습니다. 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철저히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 쓰는 이유 중에 제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 임무가 애들을 적게 공부하고 잘하게 하게 하는 게 제 임무니까. 이게 노동으로 나오는 경찰들이랑 혼나게 합니다. 촬영 중에서 어디라고 말씀 못 드시는데 노동대회가 있는데 그거는 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교육 준비 이제 저희들 많이 오는데 이거는 영재고라든가 최상위권 가는 예를 들어 서울대라든가 연대 영재고를 합격하는 애들은 거의 퍼펙트합니다. 물러설지를 뒤로 후퇴 하질 않아요. 성격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 탐구보고서 이렇게 쓰는데 이 식 쓰는 거나 탐구보고서 이런 거 쓰는 거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에도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면접까지 저희들 대비를 해요. 면접 대비 하나 다 물어보고 인사하는 까지 가르쳐요. 가지고 그 한 학생 엄마가 면접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예의가 박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내가 인사할 때 가서 딱 해서 한 1초 정도 이렇게 머물렀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요. 선은 어떤 게 좋고 넓은 넓은 이런 거 아직 잘 모르니까 영재원 할 때 이걸 다 가르쳐야 제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재교 합격자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식을 아주 잘 쓰는데 그것도 좋은 식이라고 했잖아요. 서술형 막 한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수식을 하는데 그중 빼야 할 때를 빼지 말아야 이걸 정확하게 잡아줘요. 그렇게 해서 빠지지 않게 서술 순서를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인 풀이를 하는데 이것도 이런 문제 나오면 예를 들어 시간이 많이 남을 때는 이 풀이가 이거 하나 있으면 이것만 쓰면 안 돼. 이것도 풀고 이렇게 시간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것도 풀고 이것도 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생각한 거 하나는 더 써놔야 돼.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보내주면 좋겠어요. 너무 마지막에 와서 떨어뜨려서 나한테 성훈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오면은 천천히 가도 좋거든요. 뭐 지금 공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여튼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